안녕하세요. 숨은 지식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숨은뜻 연구소의 윤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친구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혹시 친구가 적은 편이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성격, 외모,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간관계가 의외로 지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바로 IQ와 EQ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친구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가나자와 사토시 교수와 노먼리 교수가 영국 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가까운 친구와 상호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바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두뇌는 옛날 초원에 살던 조상들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진화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현대의 도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는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행복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잡한 지역에 살아도 크게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과 너무 자주 어울리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혼자서 빨리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었고 의사소통 과정이 자기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더 알아보자면 혼자 있는 걸 즐기는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미리 알고 있어서 스스로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제력, 엄청난 호기심,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내 주위엔 똑똑하고 인기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지능은 단지 IQ만을 뜻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요소는 배제하고 말이죠. 그럼 여기서 IQ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IQ라는 지능 검사는 원래 지적 장애인을 가려내기 위한 검사였다고 해요.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비네와 시어도어 사이먼은 1905년에 비네 사이먼 검사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의 지능 표준을 만들어서 지능을 측정했죠. 그 후 1912년 독일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스턴이 IQ라는 지능 지수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 IQ는 인간의 지적 능력의 척도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군 병사를 징집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고 IQ를 근거로 인종의 우열을 나누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IQ 테스트는 사실 언어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력, 이해력, 정보 처리 능력, 논리 및 이성 적용 능력을 인구에 대비해서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능력들만으로 정말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IQ 테스트가 인간의 모든 능력을 수치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IQ 테스트는 개인의 윤리관이나 감정과 욕구를 제어하는 능력, 공감 능력, 사회적 친화력, 감정적 지성 등은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면서도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IQ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90년에 등장한 EQ, 즉 정서지능입니다. 이건 마음의 지능지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EQ가 높을수록 감성적이고 예민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정서지능은 정서를 얼마나 똑똑하게 잘 다루는가에 관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서지능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해요. 자신감,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기술, 공감 능력 등의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IQ가 높은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건 셀리그만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보험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IQ와 학교 성적에 따라 선발한 신입사원들과 낙관성 검사 점수에 따라 선발된 신입사원들로 나눴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거였는데요. IQ로 선발된 집단은 거절에 낙담하며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낙관성 점수로 선발된 집단은 여러 난관을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며 포기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낙관성과 자기 긍정성이 IQ보다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 성적에도 IQ보다 EQ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단지 IQ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지능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IQ도 아닌 마음의 지능은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성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칭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에 대한 긍정성을 높이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책이나 영화, 전시 등을 통해서 폭넓은 생각과 가치관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감성 지능을 높이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이제 IQ에 대한 미련은 접어두고 마음이 똑똑한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숨은 뜻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